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 문제풀이 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민영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에 있는 부동산학 원론 기출 예상문제집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내용을 보시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갈 텐데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것에 앞서서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업은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물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하지만 이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전혀 이론적 베이스가 없는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론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심화 강의, 기본 강의 이런 거 전혀 안 들으시고 그냥 문제풀이 하나로 그냥 다 해치우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런데 전혀 이쪽 베이스가 없다.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다. 이론적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문제풀이를 못 듣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면서 답답한 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답답해서 이론 강의를 하나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이론적 베이스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각오하고 들으시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그 고비를 겪고 나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지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을 공부를 하셨던 안 하셨던 그냥 문제를 정답을 맞춘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실사구시하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문제풀이만 하셔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이 이론을 상세하게 풀어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면 좋겠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키워드 되는 문제 위주로 풀 건데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안 푸는 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안 푸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복되는 문제는 대표 유형 문제 위주로 풀고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세요. 중복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중복되는 유형이 너무 많아요. 시험 문제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풀지 않고 여러분들께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대표성 없는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대표성 없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너무 외진되어 있는 문제, 너무 중간에서 치우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복돼서 반복돼서 나올 개연성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난이도가 너무 높다든가 아니면 너무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외진돼서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출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상 풀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설을 거기다 섞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중요한지 알고 또 그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경험상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끼고 여러분들에게 남겨놓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 푸는 문제는요. 가성비 떨어지는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가성비 떨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하지도 않은데 풀면 너무 자원이 낭비돼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풀어.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을 다른 문제를 푸는 다른 데다가 투입을 하면 한 두세 문제 더 풀 수 있는데 이 문제에 천착하다 보면 다른 거 공부를 못해서 방해를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죠.
그런 문제들,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문제를 풀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되고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 위주로 풀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건너뛰지도 않아요. 문제는 많이 풉니다. 많이 푸는데 몇 개 금방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대표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문제는 제끼고 풀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제가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주의사항 비슷한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푸는데요. 우리 문제풀이 수업은요, 이 규칙문제, 예상문제는 문제의 분량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40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 있게 커리큘럼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충실히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 때 꼼꼼하게 이론적인 측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쫓아오시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있는데 저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계산기도 저는 강의할 때 안 쓰고요. 그 계산을 실제로 잘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생은요. 계산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선생이 직접 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험장에 안 들어가고 시험 문제 풀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 저는 계산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직접 계산기 두드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산 문제를 해설하다 보면 저도 계산 문제 계속 나오니까 숫자를 다 암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숫자 암기 못하니까 해설을 보고 그 푸는 요령을 절약, 시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설을 보고 말씀드리기도 할 텐데 제가 해설을 컨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 해설 제가 만든 겁니다. 이 교재에 있는 모든 해설 100% 제가 전부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해설 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해설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제가 해설을 보고 효율적으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계산 문제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강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부동산의 개념하면 부동산 학의 개념도 포함되는데요. 부동산 학의 개념은요.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시험이 별로 안 나오고요. 부동산의 개념 위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 어떤 것이 주로 나오느냐 하면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이제 특히나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 협의 부동산, 광해 부동산, 준부동산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들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난이도가 낮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고요. 총론이 이제 여러 가지 목차로 돼 있어요. 이제 장으로 쪼개져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지금 이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 있죠.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요거를 한 시간에 걸쳐서 같이 할 겁니다. 문제 풀이할 때. 우리 시험에서는 특성하고 속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강의, 요거 하나하나씩 해서 3강에 걸쳐서 부동산학 총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번 시간에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 문제가 있어요. 22번까지인가 있는데 제가 17문제를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는요. 바로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부동산학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의 개념은 별로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꾸준히 그래도 나옵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부동산학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근데 난이도는 밑바닥입니다. 저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설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자,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그 활동을 어떻게 하자? 능률화하자라는 거예요. 능률화하는데 어떤 측면의 능률화냐면 원리나 기술적 측면의 능률화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그리고 과학이다 라는 거죠. 종합이라는 거는 단일 과학이 아니란 말이고, 응용과학이라는 말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 반대말이 순수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얘기고, 종합과학이라는 건 단일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이 아니라는 얘기고, 과학이란 말은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이란 말은 안 나오겠지만 과학입니다. 사이언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보면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학이다, 창백한 지식으로서 이론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천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의 반대가 선험이거든요. 선험. 칸트의 선험이성 뭐 할 때, 선험 뭐 얘기할 때, 인간이 이제 사고할 때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선험적 틀에 따라서 어떤 외부의 자극들을 구성한다는 말을 칸트가 했는데, 거기서 선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선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선천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인간의 어떤 능력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학이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규범과학이고, 또 사회과학입니다. 순수과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수과학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 또 미신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것 고르는 건데 1번 보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대표적인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자, 이것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한 학문이다. 이건 이제 제롬 다소라는 분이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정의는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얘기한 거고. 두 번째,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의 이름을 붙일 때 무슨 텍스, 이코노믹스, 뭐 얘가 ICS 이런 거 붙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현대 학문의 경우에 스터디라는 말도 붙이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그냥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대문자로 써요. 그걸 부동산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제적인 측면에서 학문 영역이다. 학문으로 인정이 됐죠. 50년대 이후에.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수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순수과학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순수과학 아니에요. 응용과학이고 자연과학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과학 아니고 또 순수과학도 아니란 말이죠. 다 틀렸어요, 이 지문 전부 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의사결정을 잘하자는 측면에서 합리적 존재라고 인간의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서는. 그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이윤 극대화,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우리 접근 방법 중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게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복되는 거는 제가 건너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3번, 자, 표준 산업 분류와 관련되는 건데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4번 문제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산업 분류, 대한민국의 산업 분류에 대해서 어쩌다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정리해 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대분류에 우리 부동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부동산업하고 대별해야 할 게, 건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 이런 거는 따로 있어요. 건설은 여기에 따로 있으니까 건설 같은 거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 건설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동산업은 대분류에 있는 거고, 그 아래 하위 분류로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요.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이 있고요. 개발 공급업 나옵니다. 그래서 임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임개공, 임대업, 그 다음에 개발 공급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랬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임대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전부 다 임대, 개발 공급, 이렇게 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조금 복잡하죠. 관리업이 있고 기타 등등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관리업이다 그러면 관리업이 어떤 거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있는데 주의할 게 기타는 없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기타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및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는데, 중개 및 뭐 대리업이 있고 투자자문업,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눈에 한번 보세요. 그냥 중개,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런 것들이 하위에 있다 이렇게 알아놓고, 관리하고 중개자문, 감정평가가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놓는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뭐냐, 이건 결국 눈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눈에다가 익혀 놓는데, 그 전에 시험에 뭐 건축이나 건설 이런 것들이, 건설업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틀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비스업 중에 부동산 금융업 뭐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틀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4번 보세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놓고 주거용 건물 및 뭐 개발 공급업 나오죠. 개발 공급업에 주거용이 있죠. 자, 그런데 투자 및 금융업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고, 부동산 자문, 중개업 있죠. 그 다음 관리업 있죠. 비주거용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관리업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있죠.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별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문제 그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니다. 5번. 자,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게,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할 때,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이에요.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죠. 토지는 뭐 다 아실 거고, 정착물이 중요한데,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가 독립해서 등기할 수 있는 정착물이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일부로 본다고 나오죠. 토지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로 보는 거예요. 일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걸 부속물 또는 종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와 분리하지 않고 일부로 봐서 정착물로 보는 것. 이것이 뭐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은 동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식이라는 게 뭐예요? 임시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모내기를 위해서 모판에 기르는 모 있죠. 묘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시로 심어놓은 거죠. 임시로 심어놓은 거는 좀 이따가 뽑아가지고 딴 데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그 자체가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이 되는 거고,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은, 그러니까 그냥 나무 위에서 자생하는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당연히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걸로 보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얘 일부예요. 일부.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독립물이에요. 등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독립물이에요. 이건 일부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이 된 임목 있죠. 임목. 임목은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목은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등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독립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립물이고, 물론 독립물이고, 그리고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국어는 또랑이란 뜻인데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이게서 이게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되어 있어서 토지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어고요. 경작 수확물은 경작하기 위해서 배우는 수확물이에요. 나중에 팔 거잖아요. 이건 토지의 일부가 아니죠.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 얘는 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니은하고 이렇게 미음이 되는 거죠. 니은하고 미음이 되니까 2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번도 2번으로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요거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부동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는 대응하면서 문제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임차자 정착물.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건 뭐죠? 임차자, 집주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정착해 놓은 동산을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동산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동산이에요. 물론 협의해서 요거는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협의하면 정착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으로, 서로 약속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임차자 정착물이 부동산 정착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요거는 제가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임차자 정착물도 이렇게 부동산의 정착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고, 임차자 정착물은 아무 말도 없으면 일단은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로 약속에 의해서. 1번 맞고요. 자, 2번 봅니다.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것 중에 건물은 따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 독립물로 보는 거죠. 3번 경작 목적인 작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토지와 독립된 거래 단위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3번이 답이죠. 경작 목적인 작물이죠. 요건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경작 목적인 작물은 밭대기 거래 같은 거예요. 밭대기 거래.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과일이 자라고 있는데 이거 가을에 와가지고 내가 따가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내가 사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밭 전부 다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미리 사가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토지와 분리된 거래 정착물이 아니라 토지와 분리돼서 거래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이겁니다. 경작 목적인 작물, 뭐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것들 밭대기 거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상품으로 취급돼요.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 단위가 되지 못한다. 전체가 틀린 겁니다. 토지와 독립된 거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경작 수확물하고 비슷한 거예요. 동산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4번 가식 중인 수목은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거나 정착물에서 벗어난 것들로 보아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 가식 중인 수목은 결론은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5번 임차자 정착물. 임차자 정착물은 가사 정착물, 농업 정착물, 거래 정착물 같은 건데 이건 임차인이 스스로 내가 이거는 사용하기 위해서 뭐 가사 생활하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또는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진열대나 브라인드나 싱크대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이사 갈 때 뜯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동산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자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합니다.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고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동산이에요. 물론 당사자끼리 협의하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임차자 정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자 거예요. 임차자가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요거 지문. 원칙적으로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8번 봅니다. 자,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 부동산의 복합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 1번. 복합 부동산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은 다른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을 우리가 연구할 때나 이럴 때 부동산을 복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한꺼번에 본다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거래 단위로 이루어질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틀린 겁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려는 개념 분석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즉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이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무형적 측면의 개념이다. 아니에요. 무형적 측면이 아니라 유형적 측면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유무형적 측면을 다 보는 것이 복합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법경기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부동산학적 개념이다. 이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4번이 답입니다.
5번 협의의 부동산의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 이게 광의의 부동산이잖아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이 이게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광인이 협인이 하는 거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법적인 측면. 복합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복합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합 개념에 관련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정답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 고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상부 하부에 미친다. 위에도 미치고 아래도 미칩니다. 자, 미채울 광물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채울 광물 있죠. 이런 것들은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에요. 요거는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자기가 소유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채굴해서는 안 됩니다. 채굴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맞는 겁니다. 2번 보죠.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란 측면 또는 소비재란 측면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은 그건 어떤 개념이죠? 법률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이에요? 아니죠.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고른 거니까 답이네요. 3번 부동산은 용익물권 및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용익물권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되는데 질권 설정은 안 되죠. 질권 설정은 동산이 대상입니다. 3번 맞고요. 4번 동산과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물건의 성격이나 설치한 의도나 뭐 거래 당사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냐 동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복합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되죠. 복합 부동산은 그냥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결합돼서 거래될 때 그럴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9번이 이렇게 해서 봤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릅니다.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민법 제99조 1항에 있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민법 제212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한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 상부 하부에. 상부에 미치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그러고 하부에 미치는 권리는 지하권 또는 지중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법 212조에 있는 거예요. 3번 맞고요. 자, 4번 토지의 소유권은 공시 방법은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공시할 때 등기의 방식으로 공시하죠. 동산의 경우에 이제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이게 바로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왜 없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죠. 건물 말고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요거 뭐예요?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또는 법 제도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민법 제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토지는 시험에 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착물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정착물은 두 종류가 있어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이 있는데 이걸 종속물 또는 부속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독립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종속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는 도로, 교량, 댐, 제방, 댐, 뭐 국어, 수목. 수목은 이제 경작 노력을 하지 않는 수목 같은 거 있죠. 그냥 마음대로 자라는 나무나 풀 같은 거 이게 수목이에요. 근데 이 수목의 집단을 등기를 하면 임목이 되는데 임목은요? 이건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임목 여기 있잖아요. 준부동산이에요. 이건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독립물이에요. 토지와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 따로 시험에 잘 냅니다. 잘 내는 건 아닌데 어쩌다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룰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임목이라고 하면 수목이라고 하면 이건
아직 등기가 안 된 수목, 땅 위에서 자라는 경작 노력을 하지 않는 수목은요, 그건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독립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요거 등기할 수도 있고요, 토지와 따로 취급해요. 근데 이것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 중인 건물도 포함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금방 봤지만 등기된 임목은 독립돼 있고 그 자체가 준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러니까 이름표 같은 거 붙인 수목이라든지,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같은 거 있죠? 농작물. 그러니까 땅 위에서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여기다가 뭐 딸기 심어주세요, 참외 심어주세요, 내가 나중에 제가 뽑아갈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토지와는 분리해서 새롭게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농작물 같은 거, 정당하게 타인이 돈을 주고 재배를 이렇게 부탁한, 뭐 계약한 농작물 같은 거는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와는. 그런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 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바로 요 협의의 부동산, 여기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한 건데, 여기서 준부동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준부동산은 등기 대상물이 있고 등록 대상물이 있어요. 등기 등록도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등록 대상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 대상물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선박, 특히나 임목이나 선박 같은 거 주의해야 돼요. 선박은 20톤 이상이 돼야 돼요. 20톤 이상의 선박 같은 건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선박 이런 게 들어간다. 20톤 이상의 선박. 그 다음에 똑같이 준부동산이라도 등록하는 거, 등록부가 있는 거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철도 차량이가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래서 양식장 할 수 있는 권리인 어업권이라든지 광업권 같은 거 들어가는데, 여기 광업권에는 특허권이나 영업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교묘하게 편집해서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정리됐다고 보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법령에 의해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여기서 보세요. 등기라 그랬지, 등기.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등록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째째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등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봤습니다. 선박은 등기해서 준부동산이 되죠. 20톤 이상의 선박. 근데 여기 보세요. 25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선박이잖아요. 이거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 맞아요. 등기해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적재 용량이 25톤인 덤프트럭, 트럭이잖아요. 이거 차량이잖아요. 자동차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기계잖아요. 요건 등록이에요. 등기가 아니라 등록.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400톤인 항공기, 비행기, 이거 등록이죠. 금방 봤죠, 등록.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한 그루짜리 수목이죠.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 안 됩니다. 한 그루는 우리가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수목의 집단이래야 돼요. 한 그루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론 천연기념물이나 아니면 무슨 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등기할 수 있을 수 있죠. 특별하게 등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예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외를 끌어오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그러면 결국엔 등기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억밖에 없잖아요.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요 11문 문제가 좀 째째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어떻게 접근되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낸 겁니다. 한번 보시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짝지어진 것. 자, 자본으로서 부동산은 어떤 개념일까?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중에 자본으로서 부동산은, 자본은 미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소비재로 보는 건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죠?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을 공간으로 보는 건 어떤 개념으로 볼까요?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이죠. 기술적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로 보는 거예요. 생산의
요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산할 때 토지, 자본, 노동 이런 거 들어간다고 경제 원론 같은 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도 경제 배우신 분들은 그걸 배웠어요. 경제에서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다. 이때 토지는 부동산이잖아요.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자연으로 본다. 이건 뭐예요? 이건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죠. 부동산을 자산으로 본다. 재산으로 본다. 경제적 개념이겠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위치로 본다.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기술적 개념은 하나, 둘, 세 개니까 그 짝 맞추는 거죠. 시험에 짝 맞춰서 풀어보는 거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돼서 경제적 개념이고 나머지는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이런 거 간단하게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14번 보겠습니다. 이 14번은 이제 임목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목에 관한 내용. 자, 임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 자, 임목법 관련되는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권리는요.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준부동산. 그 다음에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토지와 분리해서 취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소유권, 땅 소유권이 임목에 미치는 건 아니에요. 임목법에 따라 등기를 하면 분리돼서 독립되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임목이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까지 성립할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 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전부 다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외진돼서 나왔어요. 근데 임목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임목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잖아요. 여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2번이 그냥 답이에요. 3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등기를 하면 토지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분리해서 취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읽어보시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명확하게 뭐 그냥 틀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15번 봅니다.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이나 아니면 동산의 집단이나 뭐 이런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 이런 것들이에요. 순수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부동산인데, 자, 지금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놓고 이게 이제 최근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고해 요번에 요 36회 때요. 이 부동산학 원론에서 복수 답안이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출제위원이 실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복수 답안이 돼버렸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죠. 1번 보겠습니다. 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요게 틀렸어요. 요게 뭐냐면 특정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 자체가 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잘 보세요. 준부동산이 왜 여기 부동산이라고 해놨잖아요.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이지 왜 준부동산입니까? 이거 뭐야? 특정의 동산이라고 바꿔야 돼요. 어떤 동산은 성격상 동산으로 취급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항공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덩치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산으로 취급해가지고 질권 설정 같은 거 하면 부동산 같은 비행기 같은 거 항공기를 요걸 돈을 빌리려면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질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부 같은 공시수단을 통해서 거기다 저당권 설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뭐냐면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모르셔도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요런 특정한 동산은 동산으로 취급하면 너무 일상생활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특정의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의 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동산이고,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 그러니까 부동산, 순수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 껴있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준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산의 부동산의 집단이 대개 어떤 거예요? 재산의 덩어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영업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도 있고 뭐 동산도 있고 다 있으면서 부동산도 껴 있단 말이에요. 땅이나 건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 재산의 덩어리로 봐서 그걸 준부동산으로 한 덩어리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 집단 이런 것도 준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1번을 처음에 답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2번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3번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광업재단입니다. 이게 준부동산입니다. 뭐 이런 걸 틀리게 하지는 않겠죠. 4번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한 거예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왜? 소유권자하고 소유권자 이제 소유권, 땅의 소유권하고 이제 임목으로 등기를 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새로운 재산권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앞서서 문제가 풀었잖아요. 그거예요. 소유권하고 분리되는 건데 이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안 되지. 안 미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임목 소유권자, 임목의 소유권이잖아요. 임목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려서 답이 두 개가 있어요. 1번하고 4번이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원래 이 시험에서 4번만 답이라고 했어요. 4번만 답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의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수정됐습니다. 최종 답안에서는.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두 개가 복수답안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그래서 1번하고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면허 받아서 어업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은 복수 답안이 됐습니다. 1번하고 4번이 됐으니까 그거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고르겠습니다. 자, 맞는 것. 1번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건물의 경우엔 신축 중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토지와 별개로 취급합니다. 독립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명인 방법을 갖춰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서 명찰 달잖아요. 그러면 토지와는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3번 토지에 정착된 담장이죠. 담장. 이것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담장은 독립물이 아니에요.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토지의 부속물로 봐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은 자동차 등록 원부예요. 등기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등기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원부에 기재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총톤수 10톤의 기성과 범선은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10톤이 아니라 20톤 이상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20톤 이상. 그래서 자, 우리가 선박은 등기할 때 20톤 이상이 선박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거는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외진돼서 내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17번 봅니다.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토지와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면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돼요. 근데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민법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고요. 2번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러니까 명찰 같은 거 달아놓으면 토지 소유권과는 다르게 독립해서 인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도로 교량은 맞습니다. 4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4번 자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이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박,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을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7번은 정답 5번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16번 봤죠? 16번에 지금 정답 확인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16번 안 푼 줄 알았어요. 17번은 어쨌든 5번이 정답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념에 관한 문제 한번 보죠. 자, 이건 뭐 앞부분에 다룬 내용이니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1번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이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절대적 위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이면서 소비재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이면서 또 소비재 또는 상품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4번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 합치면 광해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법상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복합부동산은 그냥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게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설 보시면 복합개념은 유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합쳐서 보는 건데 그게 뭐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보는 것이 복합개념이고 복합부동산은 그냥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게 복합부동산이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1번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맞는 얘기죠. 2번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 경, 기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3번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3번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피하면 뭐 민법이니까 그냥 이러려니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4번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 담보물권 설정은 질권 설정은 가능하죠. 근데 용익물권 설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산은 여러분들 이런 펜 같은데 여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세 낼 수가 없다고. 이게 전세권 설정 못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용익물권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같은 거는 전세권, 지상권, 지하권의 토지에는 이거 설정이 되지만 볼펜이나 책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권 설정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죠. 동산의 경우에는 용익물권은 설정 안 된다고. 설정 안 돼요. 이게 용익물권 안 된다고요. 담보물권은 돼요. 유치권이나 질권 설정은 가능한데 용익물권 설정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해서 소유권을 따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부동산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번 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사적 제한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적 제한에 해당하는 거 1번 지역권이에요. 이거 지역권이고, 자, 귀속권, 과세권, 수용권, 경찰권 이거는 사적 제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이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귀속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국가로 돌아오는 거지 개인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속되는 거는 국가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속권은 국가의 거예요.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적 권리예요. 사적 제한이 아니에요. 공적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권은 필요할 때 강제로
토지를 매수하는 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권은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세권, 땅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이거 국가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큰일 나요. 개인이 하면 조폭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권,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하시오, 저렇게 이용하시오라고 강제하는 게 경찰권이거든요. 경찰권은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경찰권 행사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적, 그러니까 공권력이 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그래서 이런 거 다 공권력이 하는 거예요. 공권력. 그래서 이런 거 공권력이고, 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권리, 사적인 측면에서 설정하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지역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사적 제한, 사적 권리고, 이렇게 귀속권, 과세권, 수용권, 경찰권 이런 거는 공적인 권리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번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21번 풀어보세요. 22번 봅니다.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등기를 통해 소유권 공시할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또 나왔죠. 등기라고 나왔죠. 등기. 등록이 아니에요. 등기. 자,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권리. 자, 보세요. 총톤수 20톤인 기선이라고 했어요. 기선은 배죠. 배인데 20톤 이상이면 등기할 수 있죠. 등기된 선박은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20톤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등기 가능해요. 등기가 가능하다. 이게 동그라미 쳐놓죠. 자, 그 다음에, 자, 적재용량 25톤이 덤프트럭. 트럭은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굴러다니는 거. 이건 등기가 아니라 등록이죠. 그러니까 이게 등기 안 돼요.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400톤인 항공기, 비행기는 등록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력 2량과 객차 6량으로 구성된 철도 차량도 역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면허를 받아 김양식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 어업권이거든요. 어업권은 등록하는 거예요. 등기가 아니에요. 등록하는 권리예요. 등록하는 거니까 어쨌든 등록이라고, 등록 X가 아니라 등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할 수 없다. 이건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등기가 안 되는 거고, 등기가 안 되는 거고,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심은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 소나무가, 여러분들 이 등기로, 임목으로 등기를 하려면 수목이 집단이래야 돼요. 원칙적으로. 한 그루 가지고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한 그루 소나무는 엄청난 천연기념물이나, 아니, 문화재래야 돼. 그런 것도 예외로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임목법에 따라 임목하려면 수목이 집단이래야 됩니다. 한 그루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등록 안 돼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거는 총톤수 30톤인 기선, 즉 20톤 이상의 선박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가 답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니까 1번 정답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정답 해설에 있는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우리 아주 깔끔하고 아주 보람차게 수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